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제 물질 대사 중에서 세포 호흡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세포 호흡이 뭐죠? 세포 호흡이라는 것은 유기물을 분해해 가지고 생물체한테 쓰기 편리한 형태의 에너지를 얻는 것, 그게 바로 세포 호흡이죠. 생물체에 쓰기에 편리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그러면 저장을 할 수 있어야만 쓰기에 편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을 해놨다가 또 필요할 때 쓰고, 남는 거는 또 저장을 해놨다가 또 나중에 또 쓰고, 이게 편리한 거죠. 빛 에너지나 열 에너지는 저장을 잘 못해요. 특히 열 에너지는 저장이 참 어렵죠. 만약에 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그것은 굉장한 발명일 겁니다. 열 에너지를 저장을 해놨다 할지라도 온도가 달라져 버리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해버리죠. 이래서 저장을 할 수 있어야만 편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떤 에너지가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냐 그러면 그게 바로 화학 에너지죠. 여러분들 화학 에너지가 뭐냐 그러면 화학 물질 속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그 형태가 화학 에너지예요. 우리가 화학 에너지라 그래가지고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화학 물질 속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 그게 화학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저장이 잘 되기 때문에 화학 에너지 보고서 쓰기에 편리한 에너지 형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화학 에너지라고 할지라도 너무 그 크기가 크면 또 쓰기에 불편해요.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를 소량으로 포장을 해야만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화학 에너지가 너무 커버리면 우리가 사용할 때 낭비가 좀 따릅니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영양소 그러면 화학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영양소도 화학 물질이죠. 그러면 영양소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 그게 바로 화학 에너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양소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크기가 참 커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영양소 안에 에너지가 100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때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20이라고 할게요. 그렇다 그러면 20을 얻기 위해서 영양소를 분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분해를 해버리면 100이 나와요. 이 중에서 20을 쓰면 됩니다. 그렇는데 80이 남잖아요. 이 80은 열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낭비 요소가 크죠. 이래서 화학 에너지라 할지라도 그걸 소량으로 포장하는 것이 그게 이제 아주 쓰기에 편리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ATP라고 하는 거예요. ATP는 바로 화학물질이죠. 바로 그 ATP 속에 아주 적은 양의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바로 ATP라고 하는 바로 그 화학 에너지를 세포호흡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포호흡이죠. 일반적으로 세포호흡의 반응식을 적으라 그러면 이렇게 적죠. 포도당하고 산소하고 만나가지고 포당탕탕 반응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분해되고 그리고 ATP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쓰죠. 이걸요 화학식으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다시 반응식이 나오죠. 포도당 그러면 화학식이 뭐예요? 분자식이 C 6개, H 12개, O 6개 아십니까? 그리고 이제 산소 6개 분자가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6개 CO2, 6개 H2O 그런 다음에 38 ATP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세포에 따라서는 어떤 세포는 36 ATP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38 ATP 또는 36 ATP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포도당 한 분자가 세포 호흡을 해버리면 38 ATP가 생긴다라는 그런 뜻이죠. 물론 이것도 이제 정확한 화학 반응식은 아니고요. 정확한 화학 반응식은 요겁니다, 원래. 지금 물이 들어가요. 물이 6개가 들어갔다가 나중에 12개의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12 빼기 6 그래가지고 6H2가 남았죠. 그래서 이 반응식을 그냥 간단하게 표시한 것이 요겁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 아래쪽이 맞습니다. 물론 양쪽 다 쓰기는 쓰지만서도 그 아래쪽이 정확한 거라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또 그리고 지금 호흡의 재료가 뭡니까? 포도당하고 산소인데 그러면 호흡의 재료가 포도당 지금 포도당이라고 적어놨는데 그러면 지방이나 단백질은 호흡 재료가 안 되나요?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다 돼요. 그런데 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호흡 재료가 포도당이에요. 일반적으로 포도당을 이용해 가지고 세포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냥 포도당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반응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하여튼 뭐 지질, 단백질 다 쓰인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이제 세포 호흡의 장소가 어디죠? 미토콘드리아. 근데 그것도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세포질을 포함을 해야 돼요. 세포질. 그러니까 호흡 과정의 일부가 세포질에서도 일어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미토콘드리아로 가가지고 본격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세포질하고 미토콘드리아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원핵 생물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없기 때문에 세포질에서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요. 예. 지금 세포 호흡은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산소 호흡이 있고 무산소 호흡이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세포 호흡 그러면 산소를 이용하는 그런 세포 호흡을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산소 없이 하는 그런 호흡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포 호흡 그러면 핵심이 뭡니까? ATP를 만들어내주면 다 세포 호흡이에요. 이때 산소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산소 호흡이고 산소 없이 만드는 것이 무산소 호흡입니다. 물론 산소 호흡이 훨씬 더 효율이 높아요. 에너지 효율이. 여하튼 뭐 이런 거는 또 나중에 할 거고요. 에너지 물질로서의 ATP. 자, 이제 우리가 ATP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ATP는 지금 설명했듯이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고요. 에너지가 소량 들어있는 물질로 생물체가 사용하기에 편리한 에너지 물질이다. 흔히 ATP를 에너지 화폐라고 하는 말을 쓰죠. 생명과학 1에서 이런 용어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에너지 화폐, 그게 ATP죠. 우리가 만원짜리하고 100원짜리하고 어떤 것이 편리하냐 그러면 100원짜리가 더 편리한 거예요. 지금 어떤 슈퍼마켓에 있을 때 그 슈퍼마켓은 희한하게 그 사람 돈을 안 준다라고 하는 그런 슈퍼마켓이 있다고 합시다. 이게 바로 사람의 인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그 슈퍼마켓에 1,000원짜리 물건이 있어가지고 그걸 사야 하는데 10,000원짜리 밖에 없다 그러면 10,000원 주고 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9,000원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이때 100원짜리가 있다 그러면 그 100원짜리로는 낭비 없이 그 바로 1,000원짜리 물건을 살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바로 그 ATP가 바로 100원짜리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래서 그냥 흔히 ATP를 에너지 화폐라고 하는 그런 말로 써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쓰기에 편리하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ATP 가지고서 이제 생물체가 뭐 근육 수축, 물질 합성, 물질 수송, 뭐 전반적인 생명 활동에다 쓰는 겁니다. 이 ATP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인산 3개가 달라붙어 있는 그런 구조예요. 이때 그 인산 길이는 고에너지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이죠. 지금 아데닌하고 리보스하고 인산이 3개 달라붙어 있는 그런 구조인데 여러분들 아데닌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DNA 염기 그거 할 때 나왔던 거죠. 아데닌, 뭐 시토신, 뭐 티민, 구아닌. 여기도 바로 DNA에 나왔던 염기가 들어가 있어요. 아데닌. 그런 다음에 리보스. 이것도 좀 들어봤죠. 리보스는 오탄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산이 3개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인산 3개가. 이때 이제 인산끼리 결합이 바로 이게 고에너지 결합이죠. 그래서 요 인산끼리의 결합이 끊어져 버리면 여기서 에너지가 많이 나와요. 이 아데닌하고 리보스를 합쳐가지고 아데노신이라고 합니다. 아데노신. 그래서 아데노신에 인산 3분자가 결합된 화합물로 인산과 인산은 고에너지 결합을 하고 있다 하는 말이고요. 이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끊어져 ADP하고 PI, ADP하고 무기인산, 우리는 무기인산을 약자로 PI라고 표시해요. PI. 그래서 ADP하고 PI로 가수분해될 때 약 7.3kcal per 몰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분자 한 개는 별로 안 써요. 워낙 분자가 작기 때문에 우리는 분자 수를 따질 때 뭐 분자 한 개, 2개로 그렇게 따지면 쓰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1몰게, 뭐 2몰게 이런 식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몰게 그러면 분자 수가 몇 개냐 그러면 화학 시간에 배웠습니까? 예,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말합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엄청난 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질이 1g 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그 1g 속에는 분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자 수를 따질 때 한 개, 2개로 안 따져요. 1몰게, 2몰게. 그래서 지금 이것도 바로 1몰당 7.3kcal가 나온다 하는 그 뜻인데, 그러니까 ATP 한 개가 아니고 ATP 1몰이 분해가 될 때 약 7.3kcal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이 에너지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적은 양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ATP 속에는 이 정도 적은 양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는 그런 뜻인데, 그것이 이제 방출돼 가지고 생명 활동에 쓰이는 거죠. 자, 다시 ATP 그림입니다. 지금 ATP, 아데닌, 리보스, 인산 3개 달라붙어 있고요. 요 인산이 하나 떨어져 버리면 이때 에너지가 나온다라고 지금 했죠. 그래가지고 ADP하고 이렇게 인산이 되는 거예요. 요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렇게 그냥 표시하죠. ATP가 ADP하고 인산으로 나누어진다. 물론 거꾸로 ATP를 만들려고 그러면 거꾸로 ADP하고 인산을 결합해가지고 ATP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ATP라고 하는 말은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약자입니다, 원래. 트리포스페이트. 지금 아데노신은 설명했죠. 그리고 트리라고 하는 말은 3개를 말합니다. 모노가 1개고, D가 2개고, 트리가 3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페이트가 바로 인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데노신에 인산이 3개 달라붙어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약자 ATP라고 적는 거예요. 그러면 ADP는 뭡니까? 바로 아데노신에 인산이 2개 달라붙어 있다 그래가지고 아데노신 디포스페이트 약자예요. 그래서 바로 ATP가 ADP하고 PI로 나뉘어지고, 또는 거꾸로 ATP를 합성할 때는 이렇게 반응식을 적는 거예요. 자, ATP가 뭐다 하는 거를 이해하시고요. 이제 세포호흡 과정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세포호흡 과정은 뭐냐 그러면 지금 앞에서 포도당 한 분자가 분해되면 38ATP가 생긴다라고 했죠.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38ATP가 생기냐 하는 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포호흡 과정은 크게 다시 3단계로 나뉘어져요. 그게 이제 해당작용, 그리고 TCA 해로, 그리고 이제 산화적 인산화 단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해당작용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TCA 해로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질에서.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라는 것은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 내막은 주름이 많이 져 있는데 그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주름 져 있는 부분을 크리스타라고 합니다. 크리스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크리스타에서 산화적 인산화 단계가 일어나요. 자, 미토콘드리아 구조 한번 볼까요? 이거죠. 지금 바깥쪽 막, 외막이 있고, 안쪽 막, 내막이 있고, 그리고 내막이 주름져 있는 부분, 크리스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물질로 채워져 있죠. 여기를 기질이라고 합니다. 기질. 역시 요 그림도 미토콘드리아인데 지금 바깥쪽 막, 외막, 안쪽 막, 내막, 그리고 기질도 있고. 근데 DNA가 있어요. DNA가. 또 리보솜도 있습니다. 아니 미토콘드리아 속에 웬 유전 물질이 있냐는 거야. 유전 물질. 또 그리고 웬 단백질 합성 공장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의 생물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단세포 생물. 안 그런가요? 이게 유전 물질이 있고 그리고 단백질 합성 공장이 있다는 것은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렇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하나의 단세포 생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 미토콘드리아로 하는 것이 원핵 생물이 들어와서 된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엽록체도 배우는데 엽록체 역시 DNA하고 리보솜이 있어요. 이래서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는 원핵 생물이 들어와서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잘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명과학 2에서 나중에 배울 것이 진화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진화론에서 주장하기를 원핵 생물이 발달해 가지고 진핵 생물이 나왔다 그래요. 이런 식이죠. 원핵 생물은 다 단세포 생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핵 생물 2개가 있었는데 큰 원핵 생물하고 작은 원핵 생물이 있었는데 이때 작은 원핵 생물이 큰 원핵 생물로 들어와서 이렇게 살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해요. 선생님은 그냥 개인적으로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냐 그러면 생물학을 공부하다 보면 생물체가 너무나 정교해요. 그래서 진화되었다라고 하기는 조금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여하튼 진화론자들이 주장하기로는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생명과학 2 후반부에서 잘 배울 겁니다. 여하튼 그래서 기질 속에 이제 기질은 내막 안쪽에 있는 액체로 여러 가지 효소가 있고 그리고 DNA도 있고 DNA가 전사된 RNA도 있어요. RNA가 뭔지는 제가 세포 구조에 대한 설명할 때 핵에 대한 설명할 때 이미 다 했죠. 그래서 RNA도 있고요. 그리고 리보솜도 있고요. 그리고 DNA에서 RNA를 만드는 효소가 RNA 중합효소라고 했죠. 바로 그 RNA 중합효소도 여기 있습니다. 또 그리고 DNA를 복제할 때 관여하는 효소, 그 DNA 중합효소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생물체 닮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게 특징이니까 그냥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막에는 전자전달계 물질 또는 다른 말로 전자전달계 효소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전자전달 과정이 진행된다. 아직은 이 말이 무슨 말인 거는 잘 모를 건데요. 좀 있으면 이제 배웁니다. 하여튼 미토콘드리아가 이런 거고요. 자, 이제 세포호흡 과정에서 해당 과정부터 알아볼게요. 해당 작용부터. 해당 작용은 지금 막 말했듯이 세포질에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포도당 한 분자가 분해돼 가지고 두 개의 피루부산을 만들고 이때 두 개의 NADH하고 두 개의 ATP를 만드는 그 반응이에요. 이게 지금 해당 작용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ATP만 생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개의 NADH라고 하는 것도 생겨요. 지금 여기서 NADH하고 H 플러스가 두 개씩 생기는 겁니다. 원래 옛날에는 요 NADH하고 H 플러스를 그냥 합쳐가지고 NADH2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요게 더 정확하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두 개의 NADH2하고 두 개의 ATP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해당 작용이. 또는 이제 NADH 두 개하고 H 플러스 두 개. 이렇게도 지금은 잘 적습니다. 근데 어떤 책에서는 NADH2라고 이렇게 표시한 책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걸 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반응식으로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반응식으로 적어보면 화학식으로 이렇게 적어보면 지금요 피루부산의 분자식은 요겁니다. 잘 보면 포도당의 반은 아니죠. 지금 포도당의 반은 뭡니까? C3, H 6개, O 3가 반이잖아요. 그렇죠? C 6개, H 12개, O 6개니까 그 반은 요거죠. 그 반은 아니고 여기서 수소 원자가 두 개 빠져버려요. 그게 바로 피루부산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그림은 이제 에너지 측면에서 해당 작용을 알아본 겁니다. 지금 Y축이 에너지 크기예요. 지금 포도당이 이렇게 피루부산으로 변하는 거죠. 이때 포도당의 에너지 값이 크고요. 피루부산은 작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피루부산으로 변할 때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죠. 바로 그 방출된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ATP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NADH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때 지금 잘 보면 실제 ATP가 두 개 생긴다고 했는데 실제는 두 개가 쓰이고 나서 다시 네 개가 생깁니다. 잘 보면요. 두 개가 들어갑니다. 쓰이고 그리고 다시 네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두 개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ATP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두 개를 쓰고 네 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이때 NADH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요, TCA 회로입니다. TCA 회로를 다른 말로 크랩스 회로, 그리고 시트르산 회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TCA 회로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크랩스라고 하는 학자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크랩스 회로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TCA 회로에서 생기는 물질이 시트르산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 이름을 따가지고 시트르산 회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피루부산이에요. 즉 해당 과정에서 생긴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TCA 회로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TCA 회로를 거치면서 바로 세 개의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피루부산이 이산화탄소 CO2로 분해되는 그 과정인데, 반응식을 적어보면 이렇죠. 지금 피루부산에 탄소 원자가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죠. 바로 탄소 3개 있는 그런 물질인데, 하여튼 이 TCA 회로를 거쳐가지고 3개의 CO2로 분해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4개의 NADH하고 1개의 FADH2하고 또 1개의 ATP가 생깁니다. 이게 TCA 회로입니다. 일어나는 장소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입니다. 미토콘드리아 기질. 예. 자, 지금 TCA 회로를 이제 보면 이건데 좀 확대해 볼게요. 지금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분해되면서 활성 아세트산으로 분해가 돼요. 활성 아세트산으로. 이걸 또는 다른 말로 아세틸코A라고도 하는데 아세틸코A. 이때 CO2가 하나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 활성 아세트산이 다시 이제 분해가 되는데 이때 어떤 물질의 도움을 받습니다. 어떤 물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분해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도와주는 물질 이름이 바로 옥살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옥살아세트산. 그래서 이것이 이 둘이가 먼저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해가지고 시트르산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다시 시트르산이 알파케토 글루탈산으로 분해되면서 CO2가 또 하나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 알파케토 글루탈산이 석신산으로 분해가 되면서 또 CO2가 하나 떨어져 나와요. 이래가지고 분해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이 석신산이 푸마르산, 말산으로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옥살아세트산까지. 원래 도와주는 물질이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또 들어오면 또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화학 반응의 단계가 선행이 아니겠죠. 왜? 도와주는 물질이 또 결합하고 나서 도와주고 다시 돌아올 거니까 결과적으로 원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름이 회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회로. 그래서 바로 TCA 회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면 피루보산이 활성 아세트산으로 변하고 다시 옥살 아세트산하고 결합해가지고 시트르산이 되고 그 다음에 알파케토 글루타르산, 그 다음에 석신산, 그 다음에 푸마르산, 그 다음에 말산,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요 TCA 회로의 각 단계 이름은 뭐 구태여 암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내신 시험에서는 드러내요. 하지만 수능 시험에서는 이걸 암기해가지고 문제를 내지는 않고요. TCA 회로를 그냥 주고서 물어봅니다. 그냥 암기하려 그러면 하시는데 일단 암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피루보산, 활성 아세트산, 그 다음에 시트르산, 요거는 이제 좀 기억을 해요.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또 이제 더 기억을 하려고 그러니까 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시트르산을 만들고 다시 알파케토 글루타산으로 변하고 이제 하기가 싫죠. 석신산, 몸이 이제 쑤신다 그 말입니다. 몸이 좀 쑤신다. 그런 다음에 말까? 하지 말까? 그래 말자. 그래가지고 휴식을 취했다. 그러면 다시 몸이 다시 옥 살아났다. 예, 나는 이렇게 그냥 애들한테 기억을 해라고 하는데 한번 더 해볼까요? 피루보산이 활성 아세트산으로 변하고 이것이 시트르산으로 변하고 알파케토 글루타산으로 변하고 이제 하기가 싫죠? 몸이 좀 쑤시면서 그래서 석신산 하지 말까? 말까? 예, 말자, 말산. 그래가지고 좀 쉬고 나서 다시 몸이 옥 살아났다. 그래서 옥살 아세트산이라고 나는 이렇게 기억을 해라고 합니다. 예. 이때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NADH2가 생기죠.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래서 NADH가 4개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NADH2라고 되어 있죠? NADH2. 예, 이와 같은 NADH하고 H 플러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FADH2가 하나 생기고요. 또 그리고 ATP가 하나 생긴다.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TCA 회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다시 볼게요. TCA 회로. 지금 TCA 회로에서 우리가 뭐 그 과정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맨 처음 과정, 그게 피루보산이 활성 아세트산으로 변하는 이 과정이 좀 나온다 그러면 좀 나와요. 그래서 이 과정은 제가 지금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지금 피루보산이 활성 아세트산으로 변할 때 이때 CO2가 빠져나오고요. 그리고 NADH가 생기고요. 이때 조효소 A라고 하는 조효소가 원래 이때 관여하는 효소 이름이 피루보산 탈수소 복합체라고 하는 그런 효소예요. 이 조효소 A라고 하는 조효소가 이 효소에 달라붙어 있다가 생성물 쪽으로 가서 붙어버립니다. 이래가지고 생긴 것이 아세틸-CoA라고 하는 그런 생성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활성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할게요. 피루보산이 변할 때 CO2가 떨어져 나오고 NADH가 떨어져 나오고 그리고 조효소 A라고 하는 조효소가 효소에 달라붙어 있다가 생성물 쪽으로 와서 달라붙어 버려요. 이래가지고 바로 생성물이 아세틸코A라고 하는 겁니다. 활성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NADH라고 하는 것도 조효소예요. 근데 이 NADH라고 하는 조효소는 효소에 붙어 있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독자적으로 지 혼자 있습니다. 이때 이제 수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변하는 거죠. 수소를 받아가지고. 네. 지금 잘 보면, 그러면 피루보산 한 분자당 3개 CO2, 그 다음에 4개의 NADH, 그리고 1개의 FADH2, 그리고 또 1개의 ATP가 생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해당 과정을 통해서 피루보산이 2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 피루보산이 다 TCA 회로로 들어가 버리면 결과적으로 몇 개가 생깁니까? 몇 개가 생겨요? 6개 CO2, 8개 NADH, 그리고 2개의 FADH2, 2개의 ATP가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읽어보면 한 분자의 포도당이 해당 작용을 거치면 두 분자의 피루보산이 생성되므로 포도당 한 분자당 TCA 회로에서 6개 CO2, 8개 NADH, 2개 FADH2, 2개 ATP가 생긴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알겠죠? 자, 지금 해당 과정하고 TCA 회로를 함께 나타낸 겁니다. 지금 해당 과정에서 2개의 ATP 생기고요. 그리고 2개의 NADH2, 여기도 지금 NADH2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TCA 회로에서 NADH2가 몇 개입니까? 8개 생기는 거죠. 맞습니까? NADH2가 8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FADH2가 2개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ATP가 2개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화적 인산화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산화적 인산화 단계. 지금요, 포도당 한 분자가 세포 호흡을 거치는 동안에 30파 ATP를 만든다 그랬는데 지금 해당 과정하고 TCA 회로에서 ATP가 몇 개 생겼죠? 해당 과정에서 2개 생기는 거고 그리고 TCA 회로에서 2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합해봤자 4개밖에 안 생겨요. 그러면 나머지 ATP는 도대체 어디에서 생기냐 그러면 바로 그게 산화적 인산화 단계에서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NADH하고 FADH2에 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고에너지 전자가 이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바로 전자 전달계 과정을 통해서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이때 에너지가 방출되고 요 방출된 에너지 가지고서 ATP를 만들어냅니다. 그 과정을 산화적 인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산화적 인산화. 지금 전자 전달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자가 전달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건데 전자 전달 물질이 이 전자 전달계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 전달계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 전달 물질이 뭐가 있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전자 전달계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으며 4개의 전자 전달 효소 복합체 그리고 이들 사이에 전자를 운반하는 전자 운반체인 조효소 Q, 다른 말로 하면 유비퀴노, 이 말을 잘 씁니다. 조효소 Q는 뭐 잘 안 쓰고요. 유비퀴노. 그다음에 사이토크롬 C. 한 번 더 하면 전자 전달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전자 전달 복합체 4개하고 유비퀴논 그리고 사이토크롬 C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NADH나 FADH2에서 전자가 나와가지고 전자 전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ATP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에너지 측면에서 전자 전달계를 나타낸 겁니다.
Y축이 에너지 값이에요. 에너지 크기입니다. 에너지 크기. 이게 지금 요게 지금 전자 전달 복합체 1입니다. 요게 이제 복합체 2고요. 전자 전달 복합체 2. 요게 참 2고요. 요게 3이고, 요게 복합체 4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NADH에서부터 전자 전달 효소 복합체 1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유비퀴논을 거치고, 그리고 복합체 3을 거치고, 그리고 사이토크롬 C를 거쳐가지고 복합체 4로 가고, 마지막에 산소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FADH2에 있던 전자가 복합체 2로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유비퀴논, 복합체 3, 사이토크롬 C, 그리고 복합체 4를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산소로 가는 거예요. 지금 잘 보면 NADH가 에너지가 큰 물질이죠. 에너지가 높은 물질이에요. 산소는 에너지가 낮죠. 그래가지고 NADH에 있던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산소로 가면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바로 그 방출된 에너지 가지고서 ATP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또는 요렇게도 이해하시면 돼요. 요렇게도. 그러니까 지금 전자가 전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자가 전달하는 것은 그게 바로 뭡니까? 전자 전달, 그게 바로 전기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전기 그러면 전자가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한다는 것은 전기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 전기는 에너지예요, 아니에요? 에너지죠.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하면서 결과적으로 전기 에너지가 생기는 거고, 바로 그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ATP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FADH2는 NADH보다는 좀 에너지가 좀 낮죠. 그러니까 FADH2에서 나온 전자가 이동을 해 가지고 전자가 이동해 가지고 산소로 전달될 때는 에너지 방출량이 조금 적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나중에 설명할 건데 좀 ATP가 좀 적게 생겨요. 이와 같은 이런 특징. NADH는 FADH2보다 에너지 수준이 높아 방출하는 에너지량이 더 많다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전자 전달계에서 여러분들 전자 전달 효소 복합체 1에서 그 다음에 복합체 2로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합체 1에서 유비퀴논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복합체 3, 시토크롬 C, 복합체 4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합체 2에서 유비퀴논, 그 다음에 복합체 3, 사이토크롬 또는 시토크롬 C, 그리고 복합체 4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합체 1에서 흔히 복합체 2로 간다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NADH가 처음으로 전자를 주는 데가 바로 복합체 1이고요. FADH2가 처음으로 주는 곳이 복합체 2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자가 이런 경로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 이제 앞에 그림은 에너지 측면에서 전자 전달계를 나타낸 거고, 이 그림은 이제 전자 전달계가 위치하는 데가 미토콘드리아 내막이거든요. 바로 그 미토콘드리아 내막으로 전자 전달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지금 복합체 1이 있죠. 복합체 2, 유비퀴논, 복합체 3, 사이토크롬 C 또는 시토크롬 C, 그리고 복합체 4, 그리고 산소까지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NADH로부터 나온 전자가 복합체 1, 유비퀴논, 복합체 2, 사이토크롬 C, 복합체 4, 산소까지. FADH2에서부터 나온 전자가 복합체 2, 유비퀴논, 복합체 3, 사이토크롬 C, 복합체 4, 산소로 가는 겁니다. 지금 잘 보시면요. 마지막에 전자를 산소가 받죠. 그러면서 동시에 수소 이용하고 결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만드는 거예요. 흔히 세포호흡에서 산소가 쓰인다 그러죠. 바로 그 산소가 쓰이는 곳은 해당 과정도 아니고 TCA 해로도 아니고 바로 그 산화적 인산화탄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 산소가 쓰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세포호흡의 반응식 요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산소가 쓰이는 거죠. 그러면서 물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지금 물이 생기는데 물이 생기는 것을 좀 화학적으로 설명을 해 볼게요. 지금 2분의 1 O2 전자가 두 개 옵니다. 전자가 하나 오는 게 아니고 이 경로를 따라서 전자가 두 개 옵니다. 그래가지고 전자가 두 개 하고 만나고 그리고 이온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걸 화학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또 좀 의아하게 또 생각하는 또 학생들이 있을까 봐가지고요. 2분의 1 O2는 그냥 O라고 할 수 있죠. 2분의 1 O2니까 산소 원자 하나. 그리고 전자 하나하고 수소 이온 하나가 결합을 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수소 원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수소 이온 그러면 뭡니까? 수소 원자에서부터 전자가 하나 빠진 거. 그게 바로 수소 플러스 1가 이온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시 전자 하나가 결합해버리면 다시 수소 원자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개니까 이렇게 두 개 놓으겠죠. 그러면 이 두 개가 결합을 해버리면 뭐가 돼요? 산소 원자 하나하고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해버리면 바로 물이 되는 거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식을 거예요. 그냥 2분의 1로 하지 않고 산소 원자를 한 개로 한다 그러면 한 개로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 거를 다 두 배씩으로 두 배씩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4전자 4H 플러스 그러면 2H2라고 적어주면 돼요. 근데 이제 요 위의 것은 물 한 분자가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을 적은 거고 뭐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어요. 여하튼 산소 분자가 전자를 받아가지고 또 여기에 수소 이온이 결합돼 가지고 물을 만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적으려고 그러면 또 이렇게 숫자를 나타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적으려고 그러면 또 숫자를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NADH하고 NADH 하고 H 플러스 지금 여기에서 전자가 나갑니다. 전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NAD 플러스하고 EH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때 전자가 나가는 거예요. 전자 두 개가. 그런데 지금 요 EH 플러스가 여기 지금 표시가 돼야 되는데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전자 두 개가 복합체 1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화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자, 지금 NAD 플러스가 무슨 말입니까? NAD에서 전자가 하나 빠진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플러스 1가 이온이 된 겁니다. 그걸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NADH를 다시 NAD하고 H로 나눕시다. 이 NAD에서 전자가 하나 빠져버리면 이렇게 변화되겠죠? 전자가 하나 빠지면서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고 쓰면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H에서 전자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쓰면 돼요? 수소이온하고 전자가 생긴다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다르게 적으면 이거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요걸 여기다 하나 더 적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ADH하고 H 플러스가 전자를 내놔버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요거지 않습니까? 즉 NAD 플러스 그리고 H 플러스가 몇 개입니까? 두 개고요.
그리고 전자가 몇 개입니까? 전자가 여기 하나 빠져버렸네요. 전자가. 여기 지금 전자가 하나 빠졌네요. 전자가. 그렇죠? 제가 좀 아무것도 아닌 건데 여러분들한테 또 착각을 하게끔 만들어 버렸네요. 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제가 깜빡 실수를 한네 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자, 다시 할게요. NADH 그리고 H 플러스 이것이 이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NAD 플러스 EH 플러스 그리고 전자 두 개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변되었냐 그러면 NADH를 이렇게 나눕시다. 그럼 다시 요것이 전자를 내놔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나와버리면 다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걸 이쪽에다가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이 바로 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NAD 플러스 하나, 전자 두 개, 맞나요? 그리고 수소 이온 두 개. 하여튼 NADH에서 전자가 두 개 빠져버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NAD 플러스하고 EH 플러스. 근데 일반적으로 그 뒤에 나오는 그냥 EH 플러스는 그냥 생략을 잘해요. 예. 그 다음에 FADH2에서도 전자가 두 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FAD하고 EH 플러스가 생기는 건데, 이게 EH 플러스가 생기는데, 이 경우도 EH 플러스가 생략이 된 거예요.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FADH2가 FAD하고, 그리고 요렇게 변화가 되고 요렇게 전자 두 개를 내놓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FADH2는 요렇게도 바꿀 수 있잖아요. 요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럼 EH는 다시 두 개의 수소 이온하고 두 개의 전자로 요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것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맞나요? 예, 하여튼 화학적으로 말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여하튼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전자가 이동을 하고 바로 그 전자 이동 결과 ATP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세포호흡에서 그러면 요 포도당이 6개 CO2로 바뀌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TCA 회로입니다. TCA 회로. 아시겠습니까? 예, TCA 회로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6개 물이 투입되는데, 어디에서 물이 투입되는 거, 이거는 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요. 예. 자, 이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산화적 인산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호흡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먼저 해당 작용, 그 다음에 TCA 회로,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에 화학 삼투술부터 또 설명을 할게요. 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할게요.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